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우승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3월에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시즌이 있지요. 작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하반기로 이 평가가 미뤄졌지만 올해는 재작년과 같이 상반기에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추진 실적 4월 23일 금요일까지 내란 얘기는 아마 공문으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고용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은지에 대한 강의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강의도 있지만 좀 더 우리 지역에 대한 일자리 실적에 대한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공시 작성 팁을 이번 3월 일자리 사업의 컨텐츠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짧고 굵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작성 팁에 대한 부분을 왜 노대우 연구원이 소개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짧게만 이력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의 어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전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정리해서 고용노동부가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운영지원 사업의 담당 PM이었고, 그 다음에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 및 공시제의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핵심 요소들을 잘 일러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이거를 임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담당자 선생님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나한테 많은 우리 그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현황을 볼 수 있는 좋은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좋은 장점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제 업무를 잘하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하는 일이 더 멋있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또 인사 고과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추억도 가져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공시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수상을 받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상사업비로 그 부분에 역량 강화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좀 탐방할 수 있는 선진지를 또 이렇게 벤치마킹으로 갈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하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이라는 큰 시상식을 통해서 자치단체장님 급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하는데, 재작년에는 이렇게 화면을 보시다시피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충북 지역의 공시제 담당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담당자도 이렇게 무대로 불러서 담당자의 어떤 그런 노고를 치하해주는 부분도 생겼다는 점.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우수상 이상 받은 자치단체에서만 시상식을 했다 보니까 뭐 담당자가 무대로 올라오진 못했어요. 하지만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요즘 백신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화가 되다 보면 또 이렇게 담당자들의 어떤 성과와 노고를 또 치하를 해주면서 또 같이 이렇게 시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다시 생기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상을 받으면 단순히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일자리 대상에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뭐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다양한 그런 또 평가와 시상에서도 표창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이걸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시제 담당자 선생님들께 또 좋은 또 소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수상, 특히 이제 뭐 대상권에 받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어떤 전략들이라든가 성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례 발표, 초청 발표 이런 요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수당도 있을 수도 있고, 수행기관들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어떤 컨설팅했던 좋은 이력들을 두고두고 또 다른 사업 분야로 다른 지역들로 전파할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게 바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자리가 화두고 공시제를 통해서 무언가 이 어떤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적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뭐 이슈들이 지역별로 되게 많잖아요. 뭐 산업의 어려움들도 다 지역별로 틀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일자리 전문가는 누굴까요? 정말 명문대학교 교수님들만 전문가일까요? 저는 지역의 현안들을 제일 잘 아시는 바로 우리 선생님이 바로 일자리 전문가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우리 지역, 바로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의 일자리 전문가고 내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전문가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런 컨텐츠 내용들을 조금 더 가슴 열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종 컨설팅을 하러 지역을 갔을 때 이제 특히나 이제 인사이동을 받고 오신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이걸 처음 맡아서 너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공시제 평가나 어떤 실적 보고서 쓰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잘 이해하고 어떤 부분들을 쓰면 좋겠다라고 캐치를 또 하고 들어가다 보면 한결 더 쉬워질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인사이동을 새롭게 받고 오신 선생님들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공시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수 있는 목표와 대책.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 연차로는 5년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만 4년간 내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이거를 실현해내기 위한 대책과 계획들을 내는 게 바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연초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들을 공표하고 자치단체에서 종합계획이나 세부계획, 종합계획은 뭐 민선 7기, 뭐 6기, 7기, 8기는 이제 내후년부터 진행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종합계획은 새로운 민선이 시작되는 시작기에 한 번 내는 거고요. 연차별 세부계획은 이제 매년 내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연차별 세부계획을 또 연초에 제시하시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이 계획대로 이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와 이제 뭐 고용정보원 등 그런 이제 컨설팅 기관들은 자치단체의 어떤 일자리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해에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많은 자치단체가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또 그러한 어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하는 그런 어떤 순환 과정으로 이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자리 공시 평가에 대한 내용을 흐름을 좀 알아두면은 이건 좀 이 업무에 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2010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됐을 때는 평가를 할 수 없겠죠. 실적이란 부분들을 바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이제 계획을 냈어요. 계획을 내서 누가 이제 계획을 잘 짰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고 2012년이 들어서야 이제 246개, 이 당시에는 세종시도 없었고 저기 뭐 충북에 있는 뭐 청주와 청원군이 뭐 합쳐지기도 전이라서 자치단체 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246개 자치단체가 처음으로 100% 참여했던 시기가 바로 2012년이고요. 이제 15년, 16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는 일자리 대상, 하반기에는 일자리 경진대회.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 하반기에는 우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평가하고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시상식이 2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부터 이 두 개의 시상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연중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일자리 평가 시상식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하고요. 올해도 6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공문이 다 내려갔지요. 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기준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010년도에는 계획을 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년도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지역이 서로 어떤 일자리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 선정 직접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이 너무 컸어요. 정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거의 작성해서 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지역 사회보험가입자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이런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또 화두 중에 하나였고요. 이게 이제 2013년도, 14년도로 좀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별로 뭐 일자리 어디는 본부, 일자리 국, 뭐 심지어 일자리 뭐 과, 팀 다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 지역의 일자리 담당 부서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투자유치과 경제과의 안에 있는 담당 직원이 이 공시지 업무를 맡거나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직원들의 전문성,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봤던 시기가 이 시기였고, 2014년을 기준으로 평가 체계를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만들면서 좀 정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지역들의 어떤 창의성, 지역별로 갖고 있는 특성 있는 현안에 어떤 대책들을 잘 냈는지, 지역의 어떤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빛났는지 하는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게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정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 이제 평가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다 순위를 매겨서 주잖아요. 예전에는 담당자 써서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고용률은 여기를 보고 뭐 청년 고용률은 여기를 보고 이렇게 딱 중앙에서 지표를 다 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알아만 두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통계치를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알아만 두시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중앙에서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본선 진출 자치단체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뭐 서울시 예를 들어볼게요. 맨 위에 있으니까. 자, 서울시에서 지금 기초수가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 그럼 7.5잖아요. 소수점은 하나로 올려주는 걸로 쳐서 8곳이 본선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플러스 1, 최근 5년 동안 수상받지 못했던 자치단체가 부전승처럼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9군데가 이렇게 본선에 올라가는 거고요. 총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 17곳을 빼면은 이제 226곳인데 그 중에서 이제 75개의 자치단체가 30%로 올라가고 15개의 자치단체가 부전승과 같은 플러스 1 제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90개의 자치단체가 올라온다. 90개 중에서 58개의 자치단체가 이 공시제 부문에서 수상을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높은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그러면 그렇게 본선에 90개 올라온 자치단체가 서로 다 한 번에 경쟁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이제 평가군을 나눠놨는데요. 이제 가부터 사군까지 있는데 이걸 나눈 기준은 재정 자립도고요. 이 평가군 안에서만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작년에 수상받았던 자치단체를 이렇게 평가군별로 이제 역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나, 다라, 마, 바, 사 이렇게 딱 군별로 수상받는 지역들이 이제 뭐 5, 6, 11, 12, 9, 15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상단에서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그래서 우리 평가군에서 한 이 정도 수상받는 비율이 되겠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높은 지역들은 왜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하는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도 이제 뭐 평가지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2018년도 공시제 평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정량 점수가 20점, 플러스 5는 가점이니까 빼놓을게요. 20점, 정상평가 80점. 그럼 정량 20에 정성 80인데 이게 이제 20년도로, 19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19년도면 20년의 평가였겠죠? 근데 어쨌든 그 20년 평가 때 이 정량 부분이 10점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량을 왜 줄였을까요? 정량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특수한 어떤, 여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국가 산단이 있는데 작년에 딱 오픈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이러한 상황들은 자치단체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지만 그게 오픈되는 시기가 결정되는 거는 자치단체의 의지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연한 일자리 정량적인 성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성적인 부분들을 비중을 높였고요. 크게 달라진 점이 왼쪽에 이제 정성평가 부분은 이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정성평가를 했는데 오른쪽에 와서 계획, 집행, 성과. 그래서 이 계획부터 집행 성과가 어떻게 계획이 돼서 어떻게 집행됐고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일련의 그런 어떤 흐름을 중요하는 체계로 나왔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전년도와 올해의 어떤 평가 지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면 뭐야 이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왼쪽에 그 특히 집행 부분 그 부분에 보면 일자리 관련 조직의 죄송합니다. 일자리 관련 조직의 협력 체계가 7점에서 5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협력 부분에서 8점에서 10점으로 늘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직의 협력 체계라는 거는 대내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청이다라고 하면 시청 내에 조직끼리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협력들은 배점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대외적으로 얼마나 지역에 있는 민관, 산학,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들 점수가 늘었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이런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잘 취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기관들과 어떻게 협심해서 진행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취지가 반영된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어떤 각각의 어떤 세부 내용들은 뭐 공문에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시 실적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저는 패스트 초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을 먼저 일단 만들어 놔야지 조금은 작업하시는 부분들 많이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저는 뭔가 초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년도의 보고서와 올해 보고서가 이제 양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전년도에 안 한 거는 빼고 한 거는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초안을 이제 빨리 빼면 되는데 제가 단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뭐 우수한 보고서 만드는 전략이라고 써서 쓰는 전략 툴인데요. 현대기아 기본장치 차전방. 뭔가 이거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기아 자동차들은 이제 엔진이 차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의 기본 장치들은 차 앞에 있다. 뭐 이런 그 저만의 이제 그런 문서 작성 툴인데
이 첫 번째 현대기아는 이제 이 구상 및 기획 단계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구상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고요. 이제 실적 보고서는 다 이미 끝난 전년도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 보고서 작성하는 단계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기입니다. 기초 자료인데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료를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다들 이제 머리가 멍해지고 맑아지죠. 자료는 첫 번째부터 좀 차근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실적들 자료들을 모으는 게 제일 일단 첫 번째 스텝인데요. 제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했던 실적 보고서. 저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실적 보고서가 없어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reis.or.kr 레이스 사이트 아시죠? 지역고용 네트워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우리 지역 아이디로 할당해드린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전전 담당자가 올려놨던 파일들이 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작년 연초에 업무 보고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보통 뭐 업무 편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업무 계획 보고라고도 하고, 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썼던 그런 업무 계획 보고 자료를 확보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하반기가 되면 이제 의회가 열리죠. 이제 의회에 이제 자치단체장님이 이제 의회에 가셔서 처음에 연설문 할 때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성과들을 이렇게 발표하시는 자료, 연설문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성과 취합하시기가 좋아요. 그 외적으로 뭐 성과만 따로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이거를 좀 확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뭐 좀 우수 부문, 제 생각에는 대상권, 높은 상을 받았던 지역들의 보고서라든가 우리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는 지역은 거의 붙어 있어요. 우리 지역의 동서남북에 있는 지역들의 보고서들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직접 구하기가 많이 어렵죠. 전화해서 요청하기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뭐 가까운 지청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수행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자료들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기존에 우리가 글로 썼던 것보다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벤칭해서 벤치마킹해서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뭐 탐색기가 하나 열린 것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폴더를 평소에라도 이제 곧 공시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면 또 내년에도 실적 보고서를 쓰실 확률이 높다 보니까 폴더별로 평소에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들을 잘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활용해서 쓰기가 좋고요. 이 폴더를 가만 보면 그 공시지에서 평가하는 평가 항목에 맞춰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모아 놓으면 그 항목을 쓸 때 꺼내보기가 좋다 보니까 폴더도 평가 항목에 맞춰서 만들어 놓고 자료를 모으시면 또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계청 자료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청 자료는 중앙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게 통계청 우리 지역들 자료들을 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들을 막 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글만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청에서 그래프를 다 만들어주는 거 아시나요? 자, 이건 보시죠. 통계청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앞쪽에 보면 통계청에서 주제별 통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동, 지역별 고용조사 그리고 시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지역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거 너무 길잖아. 이거 마우스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막 움직이기 너무 바쁘실 거다 보니까 여기서 그 피벗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통계청 사이트 좀 바뀌어서 뭐 이거 행렬인가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어쨌든 피벗을 누르고 항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그래프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통계청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전년도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실적을 평가를 분석하는 통계청의 자료는 상반기도 아니고 연중 자료도 아니에요. 하반기거든요. 전년도 하반기가 가장 중요한 실적 포인트라는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 전년도 하반기, 전전년도 하반기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통계청의 고용노동부 공시제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면 고용노동 통계에서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동향을 매월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놓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시면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변화나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레이스맵 사이트 말씀드렸죠. 전 담당자가 올려놨던 세부계획과 종합계획들을 참고하면 다양한 소스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자료에서 이제 본문 개요 쪽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특히 어떤 그 본문을 쓰실 때 바로 컴퓨터 키고 막 전 담당자 썼던 막 한글 보고서 막 켜놓고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지역이 제일 잘했다라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전에 그냥 문서 작성에만 의미를 이제 두게 되는 경우가 되게 덜어 많습니다. 거의 한 8, 90%가 거의 그런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보고서는 25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25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올해 상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핵심 메시지가 빠지다 보니까 저는 이 핵심 메시지를 조금 초반에 먼저 잡아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이제 모 자치단체가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자리 실적을 적었던 한 요약의 한 부분인데, 자, 요거를 딱 보면서 이 지역은 요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 요걸 되게 잘했다, 뭐 상을 받아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로 있는 부분 볼까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고용 피보험자 수 증가. 그러면 전국에서 이거 증가된 지역들은 다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요. 또 파란색 두 번째 줄 있죠. 2018년 부서별 일자리 창출 13,581명. 숫자가 많습니다. 13,000명씩이나 일자리 창출을 했대요. 근데 그럼 다른 지역이 2만 명 창출했으면 그 지역이 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따질 것 같았으면 서울이 늘 1등을 해야겠죠.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숫자, 뭐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책에 맞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 페이지 양식 다 받으셨죠? 공시에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공시 관련된 공문 내렸을 때 양식도 같이 다 가이드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예요. 표지 다음 페이지인데 두 번째 페이지의 이 각각의 내용들을 한 줄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되게 잘했고 이 부분에서 뭘 잘했고 해서 한 줄로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놓는 방법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지금 보는 틀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획 집행 성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고용노동부가 평가를 하는 그 평가 항목에 맞춰서 세부 항목들을 쫙 나눠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제일 잘했다, 제일 집중했던 부문들, 그게 뭐 산업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왼쪽에 4대 부문으로 뽑아놓고 쫙 순서에 맞춰서 계획 집행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고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중앙에 잘 전달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표지 페이지가 있어요. 표지 아무래도 중요하죠. 뭐 심지어 제가 예전에 그 본선에 올라온 지역들을 막 인쇄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중앙으로 보냈었거든요. 책자를 막 정리하다 보면 어디는 막 스테이플러 박아갖고 그냥 이렇게 온 것도 있고, 심지어 어디는 막 덜렁덜렁 막 종이만 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표지가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심사를 받는 평가위원들한테 제일 처음 마주하는 첫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지 부분에 우리가 제일 잘했다 하고 하는 부분들을 부제에 잘 적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 좋은 사례로서 뭐 남원시 사례를 한번 좀 제시를 했는데, 보통 이 부제 부분에다 다른 이런 얘기들 많이 쓰세요. 주민이 행복한 땡땡시 실현, 뭐 일자리가 많은 어느 뭐 구현, 뭐 이렇게들 막 적혀 있는데 그거를 바라지 않는 지역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거는 희망하는데 그렇게 공통적인 것들을 적을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지역만의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떤 실적이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제를 적으면 좋겠고요. 남원시를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예시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살맛 나는 천년 남원의 일사천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라는 개념을 남원만의 어떤 그런 일자리 브랜딩 같이 제시를 했고요. 일사천리를 보니까 밑에 일자리와 사랑이 만나 천가지의 이득을 만드는 남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남원시가 이제 그런 일자리, 양적 일자리하고 정주 여건, 청년들의 좀 정주 여건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사랑으로 표현해서 일자리와 사랑, 천가지 이득,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지역이 집중했던 부분들을 부제로 잘 보여준 사례가 있어서 참고 삼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지가 끝났으면 이제 개요를 적는데요. 개요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개요의 왼쪽 목차를 보면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죠? 평가 지표에 들어있는 순서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잘 적는다 그래도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잘했어요 라고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개요 페이지만으로도 한 절반에 가까운 점수는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되게 중요한 페이지니까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좀 뒤에 또 개요 페이지를 잘 작성하는 그런 팁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문 개요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그런 중앙에 작년에 이제 우수 성과를 받았던 대상의 모 지역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올해 한 해 되게 잘했던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핵심 키워드라고
가장 잘한 어떤 하나의 키워드식을 또 별도로 뽑아놨어요. 뭔가 이제 매년 평가를 할 때마다 각각의 이제 지역들이 우리의 실적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한 전략들을 쓰는데 해당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전략으로 나온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본문을 작성합니다. 여기 연차별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간의 정합성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속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서로 연계가 얼마나 더 잘 됐나요?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막 글로 적으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뭐 미추홀구의 사례로 이제 예시를 드렸는데 뭐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뭐 공약사학, 종합계획, 세부계획 이래서 하나의 그런 어떤 표와 형태로 어떤 도식화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훨씬 좋은 어떤 그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지역에서 집행되는 어떤 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어떤 종합적인 연계.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뭐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도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고 주호강에서도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계속 이게 중첩되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중앙에서 지원을 하면 지역에서는 우리 이런 빈틈들을 잘 채우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달라는 부분인데 대개는 이렇게 뭐 우리는 고용노동부하고는 이런 사업하고요, 산통부하고는 이런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하고는 이런 사업해요라고 하면서 각각의 나열식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좋지만 조금은 뭐 고용부하고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고용부하고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자리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고용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우린 이런 부분들을 또 채우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빈틈을 채우고 있어요 하는 것들을 좀 더 붙여서 준다면 더 좋은 성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거의 많은 자치단체가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중앙과 연계를 더 잘했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다면 전전년 대비 전년도에 국비 확보 예산이라든가 확보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고 연계도 많이 했어요 라고 보여주면 그래프로 보여주면 훨씬 더 임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계획 집행 성과에서 계획 파트는 다 말씀드렸고 이제 집행 파트입니다. 집행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이 바로 대내적,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얼마나 협업이 잘 되냐. 그 다음에 2번이 대외적, 얼마나 대외적으로 협업을 잘 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대내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한 17군데 자치단체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조직도를 하나 빡 그려놓고 딱 제시를 하세요. 우리 조직은 이렇습니다. 대단한 조직이죠? 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직도를 보고 어떤 걸 잘했게요? 라고 맞춰보라는 수수께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임팩이 딱 있게 이러한 조직도 중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역과 기초 간의 협력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어떤 게 거버넌스입니까?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을 여러 뭐 협의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묶여서 같이 무언가 대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어떤 뭐 협력 체계 아니면 뭐 회의 아니면 포럼 이런 부분을 다 거버넌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지역에 현안이 터졌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 A 기업이 빠져나간대요. 대량 실업이 예상돼요. 그걸 어떻게 방어하면 좋죠?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어떤 그런 협의체를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는 부분이 많고요. 여기까지는 재작년, 예년까지는 이 부분까지 좀 많이 중점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선진적인, 선도적인 자치단체들은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것도 해결했고요. 이것도 해결했고요. 이것도 해결했어요. 라고 하는 사례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가치 부분, 일자리 질과 이제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 질 개선 부분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1등이다. 여기가 정말 일자리 질 개선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줄 때 저는 좀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요약 페이지 그 개요 정리할 때 쓰세요라고 했던 부분에서 일자리 질 개선을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했던 사업들을 쭉 1년의 어떤 그런 리스트처럼 나열을 하셨다면
아까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부문별로 이 부문에서는 이런 일자리 질,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나눠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은 5번에 뭐 기타 사항으로도 뺄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파트도 유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뭐 부문별로 나눠서 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 말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얘기하는 그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홍보 모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정 교육, 네 번째가 네트워크, 다섯 번째가 마케팅 팔로 개척 지원. 뭐 보통 이 4단계 정도의 과정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단계별로의 어떤 노력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공시제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일자리 대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그러니까 제출까지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공시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지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까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짧게 브리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멘트를 또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거다 보니까 제출하고 나기 전에 노력했던 것만큼 제출하고 나서도 많은 공을 들인 만큼 또 성과가 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문화인데요. 이제 아까 개요 쓰고 대충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 좋겠다라고 캐치를 하셨다면 이제 양을 불리기로 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이 단어는 몇 장 정도 써야 됩니까? 뭐 그런 장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적절히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각 그 평가 죄송합니다. 아까 그 평가 기준별로 한 장에서 2장 정도를 맞추면 제일 좋고요. 우수 사업은 몇 개 해야 됩니까? 뭐 5개까지라고 지금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4개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단 요약 페이지 2페이지를 포함해서 25페이지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5페이지를 가능하면 꼭 채워서 내시는 부분들을 말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 페이지라도 적으면 더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나 보다, 더 보여줄 게 없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도 심어줄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페이지는 꽉 채우는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아까 막 글로 많이 있던 것보다는 조금 도표나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에 클리바트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우측 하단에 무료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쁜 그래프, 그 다음에 뭐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뭐 단계적 접근, 뭐 단계적 전략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 저작권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 가서 이미지를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도구에서 이 사용권을 누르면 이제 뭐 사용권이 있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미지 쓰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상받는 자치단체들의 공통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 수상받기 위해서 나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요약 페이지를 잘 쓴 지역들이 참 좋은 성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약 페이지를 잘 쓰는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역지사지의 뜻이 뭐죠? 2번은 아니겠죠? 네, 1번입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보고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보고서라고 한다면, 우린 다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린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뭐 취약계층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린 다 잘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제출자 입장에서의 어떤 시각이고, 반대로 이거를 심사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다 잘했다라고 하는 실적 보고서들이 와요. 그 와중에도 야, 이런 사례들, 이런 문제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해결했던 지역들의 사례는 빨리 전파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잘했다라기보다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대처해서 해결을 했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포장을 이쁘게 잘해서, 뭐 보고서를 이쁘게 꾸며서, 보고서를 이쁘고 잘 꾸민다고 해서 단순히 잘 안 된 일자리 실적이 대단한 실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뭔가 뭐 큰 성과가 안 난 사업에다가 뭐 포장을 아주 그럴싸하게 뭐 울트라, 뭐 특급, 뭐 A 플러스,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네이밍을
붙이는 것보다는 작년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장 집중했던, 우리가 진짜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대책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개념 하나 정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한 이름을 보통 어디서 검색을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브랜딩이 좀 약한데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wordrow.kr 사이트에서 우리는 그 뭐 청년 일자리를 되게 중점적으로 잘했어. 그래서 뭐 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싶다 하면 이 사이트에서 뭐 청으로 시작하는 단어 누르면 막 열대 페이지 열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네이밍들 한번 골라서 우리가 전체 있었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 그런 부분들을 찾을 때는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수 사업을 받는 보고서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차별성이 있는 실적 보고서입니다. 다 비슷한 보고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 우리가 잘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한 우리가 잘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대처 능력이 있었던 지역들의 사례가, 차별성이 있는 지역들이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파성입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만의 어떤 그런 해결 방안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지역들에도 빨리 전파되고 빨리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업이면은 사업들을 뭐 추진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가점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어성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4단계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4단계로 접근할 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4단계고 우리도 4단계라서 우리는 왜 여기는 상 주고 왜 우리는 상 안 주나요? 라고 그런 어떤 언쟁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지역은 훨씬 다른 정책으로 접근했습니다 라고 그런 보여줄 수 있는 방어성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제일 많은 인력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던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송, 버스 기사분들입니다. 이 버스 기사 인력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 양성 사업을 또 본부에서 또 중앙에서 특별 공모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의 한 예가 있어요. 전국에서 90% 이상은 버스 기사 양성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모 자치단체에서 취업 확정형 버스기사 양성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버스기사 양성 사업인 것 같지만 뭐가 다르죠? 그냥 일반적인 버스기사 양성 사업은 모집해서 이수하고 취업을 시키는데 이수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탈자가 생기는 거고, 취업 확정형 버스기사 양성 사업은 취업을 확정시켜 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이지만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고 그 다음 다른 지역들의 어떤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점도 있는 이 차전방, 차별성, 전파성, 방어성을 가진 지역들의 어떤 성과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뭐 공시제 컨설팅 같은 거를 또 별도로 의뢰를 하시는 지역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언가 그런 컨설팅을 한다라든가 또 아니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빌린다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라든가 할 때 되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무언가 어딘가에 뭐 전화를 잘하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의 어떤 뭐 도움을 받으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연간의 공시제 컨설팅과 그런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애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진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수록 더 좋은 실적 보고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되게 짧게 이 좀 실적 보고 작성 팁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들을 말씀드려서 좀 말씀을 다 일일이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오늘 언급이 되지 않은 내용들은 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실적보고 작성 팁을 들으신 우리 담당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력 그리고 체력 잘 챙기시면서 마지막 시상식까지도 그 열정 잊지 않으시고 좋은 성과로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